안녕하세요. 오늘은 용액을 덜 써야 이마 내시경 효과가 올라간다와 번외로 흉사를 날려버리는 레이저 기술, 이걸 어디서 써보냐, 광대 축소 수술과 얼굴 지방 흡입 수술 후에 하면 좋은 기술입니다. 흉살이 들이차면 광대를 줄여놓은 효과, 리프팅 효과가 떨어지니까요. 이마 피부가 사실 매우 얇아요. 박리를 정상적으로 다 해서 인대를 다 풀었다 봅시다. 그러면 당겨야 하는데 이마 피부가 띵띵 불어 있으면 여기 이마뼈에 부딪혀서 안 당겨집니다. 그래서 띵띵 불어터진 상태에서 최대로 당겨 붙였는데 나중에 붓기가 빠지면 아래가 뚝 떨어져 내리면서 허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 붓게 당기는 게 매우 중요한 기술에 들어갑니다. 붓기가 심하면 또 다른 안전 효과가 있습니다. 붓기가 심하면 속에 흉살이 차버려서 이마 당긴 효과를 상쇄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이분은 복부 지방 흡입 수술을 하셨습니다. 복부 지방 흡입 수술을 하려면 약 4000cc, 약 4리터 정도 투메슨트 용액을 주입하게 됩니다. 지방도 풀어져서 흡입하기 쉬운 상태가 되고 출혈도 최소화하려고요. 용액에 지열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엔 제가 잘 모를 따라 복부에 압박복을 입혔습니다. 그러면 눌려서 붓기가 빨리 빠질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압박복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니 집어넣은 투메슨 용액이 진물이 되어 밑으로 처진 겁니다. 이 사진은 수술 3개월째 사진입니다. 지방 흡입 후 압박복 때문에 진물이 여기에 고였습니다. 살짝 나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많이 나왔는데 전체가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딱딱합니다. 흉살입니다. 결국은 딱딱한 흉살이 다 들어찼습니다. 휜 코로 코가 막혀서 비중격의 중앙을 빼낸 분의 CT 사진입니다. 박리리에서 점막이 들린 부위가 전체적으로 흉살이 들이차서 수술 전보다 코가 더 막히게 된 분입니다. 이런 현상이 광대 축소 수술 후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껏해서 뼈를 줄인 효과를 상쇄해 버릴 수도 있죠. 얼굴 지방 흡입을 받고 얼굴 여기저기 대량의 흉살이 딱딱하게 들이차서 효과도 떨어지고 표정도 잘 짓지 못하게 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흉살을 처리하는 레이저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이마 내시경 수술을 받고 한 달 반째 얼굴입니다. 완전히 얼굴이 말라서 해골 느낌이 그대로 들죠. 이마 엔도타인 수술을 하면 이런 빈 공간에 진물이 차면서 이마를 뽕긋, 여기도 뽕긋 채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마 내시경 리프팅 수술을 하신 이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잘 차는데 수술 한 달 지나서 특정 레이저 시술을 하고 나서 3일 뒤 이렇게 돼서 오셨습니다. 물론 예상치 못한 원하지 않는 효과였죠. 하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수술 후 생긴 흉살을 적극적으로 처리해서 광대뼈를 친 수술 효과라든가 안면 지방 흡입, 리프팅 수술 결과를 올리는 새로운 시술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방법은 저만 합니다. 사진 공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이마 내시경 수술로 돌아가서 붓기를 줄이려면 수술을 깔끔하게 잘 해야 되지만 수술 전에 쓰는 국소마취, 투메슨트 용액도 극단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초심자는 300cc 정도를 쓰고 중급자는 200cc 언저리를 씁니다. 좀 더 줄인 분은 160cc까지 줄인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최고 기록 8cc, 여자는 13에서 15cc, 남자는 18에서 20cc로 이마 내시경 수술을 끝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쓰는 용액을 줄일 수 있었을까요? 사실 수술한 사람도 출혈은 두렵습니다. 용액 속에는 혈관 수축제, 즉 지혈하는 에피네프린이 들어갑니다. 많이 쓰면 수술 중 지혈은 잘 되죠. 시야도 깨끗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대신 리프팅 효과는 떨어집니다. 띵띵 불었으니 이마 뼈에 부딪혀서 더 이상 안 올라갑니다. 회복하면서 붓기가 슉 빠지면 허무하게 되죠. 지혈 자격 용액을 최대한 덜 쓰려면 수술을 잘 깔끔히 할 수 있어야 하고 본인의 선입관, 나 최소한 이 정도 용액은 써야 해 하는 한계점을 몇 번은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줄일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써야 돼 라는 게 그냥 본인의 심리적 장벽이지 실제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기술을 발전시켜가면서 점진적으로 몇 번의 장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제가 지난 편에서 채널 개수를 지속적으로 줄여서 지금은 단 2개의 구멍만 뚫는다고 했었습니다. 특히 양쪽 사이드 채널을 완전히 없애는데 10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초창기 사이드 채널이 2-3cm였을 때는 일단 여기에도 구멍 하나당 2-3cc 마취 용액이 추가로 필요했었고요. 수술 후 붓기도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드 채널을 단 5mm로 줄이는 데 성공해서 마취 용액을 1cc만으로 최소화했고, 그런데 지금은 아예 없었습니다. 원래 눈 옆쪽이 인대가 강합니다. 이 인대를 완전히 100% 풀어내야 하는데 이게 찔겨가지고 힘이 많이 듭니다. 가느다란 내시경 기구로 충분한 힘, 폴스를 줘서 푸는데 완력을 많이 씁니다. 복면도 중앙에서 가기 힘든 완전히 옆쪽이라서 원래 옆에 사이드 채널이 없으면 충분한 힘을 줄 수가 없어서 100% 처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5mm까지 줄였지만 완전히 없애는데 10년이나 걸렸던 겁니다.
지금은 특수한 수술기구가 개발되어서 힘을 줄 수 없는 특정 각도에서도 충분한 힘, 홀수를 줄 수 있어서 단 2개의 채널로만 수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고 기록 단 8cc로 수술을 끝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다른 병원에서 쓰는 용액량과는 차이가 매우 많을 겁니다. 기술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심리적인 장벽을 여러 번 넘어서야 용액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안전입니다. 출혈은 머리 아픕니다. 충분한 양을 써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충분한 양이라는 게 병원마다 차이가 많다. 붓기와 리프팅 효과는 직결되고 많이 안 부으려면 용액을 많이 줄여야 한다를 알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홍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